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경기 반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동산 침체 장기화 조짐 등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심지어 일본이 1990년 이후에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현상을 가리키는 잃어버린 30년 시기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경제 전망을 Y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시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6일과 17일 연이어 중국 경제 현실을 심층 분석하면서 이같이 진단을 했습니다. 일단 이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8월 소비자 지출과 공장 생산량이 개선됐고 실업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 8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전달 2.5%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8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전달 중국의 산업 생산은 3.7%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실업률도 7월 5.3%에서 8월 5.2%로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연령대별 실업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6월에 청년, 그러니까 16에서 24세 실업률이 20%를 넘으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7월부터는 청년 실업률 수치 공개를 아예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중국 경제의 호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일부 경제 지표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동산 위기를 확실히 피하지 못했고 헝다그룹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여전히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중국의 8월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3% 하락했고요. 1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어서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이런 여파로 8월 부동산 투자는 7월에 17.8% 감소이어서 전년 대비 1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기 추세가 중국 정부가 최근 몇 주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주택구입 규제 완화 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양책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루이스 루는 중국 주택 판매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소폭 연속적인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부양책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월시저널에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여파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중국 부동산 부문의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 경제가 일본이 1990년 이후에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현상을 가리키는 잃어버린 30년 시기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높은 수준의 부채와 인구 구조, 또 대외 환경 등 과거 일본은 겪지 못했던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의 중국과 30년 전 일본 사이에 높은 수준의 부채와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경제는 장기 침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에 경제 팽창기를 겪으면서 미국 정치인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일본의 부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로 수출 강국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제 당국은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까지 인하면서 경기 침체를 막으려 했지만 소비자와 기업들이 신규 지출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입에 나서는 대신에 부채 상환에 나서면서 성장세는
반등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은 대차대조표 불황이다, 이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이 당시의 일본 상황과 판박이처럼 유사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바탕으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심지어 경기가 부진할 때도 부동산을 매개로 해가지고 부양책을 쓸 정도로 부동산에 의한 부동산의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나치게 부동산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동산 거품이 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본에서의 거품 붕괴 현상이 중국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뒤늦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돈을 풀어보지만 일본에서 그랬듯이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에 나서면서 성장세가 전혀 반등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일본 추세와 동일합니다. 이 대목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1980년대 거품 붕괴 이후에 일본에는 없었던 문제들을 중국이 안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보다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란 당시 일본보다 높은 수준의 부채와 인구 구조, 또 지정학적 긴장 등을 일컫습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중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경제 성장을 한답시고 빚을 내서 경기 부양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국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중국의 총 공공부채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의 95%에 달했습니다. 1991년 일본 부채가 GDP의 62%였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은 현재 지방정부 부채가 금융 시스템의 위험에 접근하는 회색 코뿔소가 됐다 그러면서 31개 성시 자치구 중에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일부 지방정부들은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유동성 위험에 가까워진 상태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회색 코뿔소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인구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품 붕괴 후 약 20년 뒤에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중국은 이미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일본과는 다르게 부자가 되기도 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는 인구 구조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중국의 대외 환경 역시 일본이 어려움에 놓였을 때보다 훨씬 나쁩니다. 중국의 세계 패권 추구로 인해서 빚어졌던 이 미중 간의 디커플링은 이미 중국 경제를 병들게 만들었고 이젠 그보다 완화된 디리스킹이 중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걸 막으려 하고 있고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작년 급감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5.1%나 하락했습니다. 이런 추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을 크게 낮추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본도 오래전에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큰 압박을 받았지만 중국처럼 신냉전을 각오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 경제가 나아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지도부가 시진핑 충성파들로만 넘쳐나지 경제 전문가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마 시진핑 자체가 경제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리창 총리 역시 경제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편견이 가득한 보고서를 읽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중국 경제 현실과 관련해서 시티그룹의 조안나 추아 소속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전반적인 성장 전망이 일본보다 더 급격하게 둔화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국의 정책 대응은 경제를 일본형 경제 불황길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중국 정부가 최근 완만한 금리 인하를 포함한 몇 가지 단편적 대응책만 내놓은 채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에는 주저하고 있다라고 조한나 추아 수석은 꼬집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경제 상황을 오판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시장을 살리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엉망진창이 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아예 넋을 놓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면 중국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산당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중심의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중국 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쥔 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이 사악한 욕심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도 한심한 정권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